자, 이번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모니터를 보시면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 4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를 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질문에 해당하는 힌트를 3개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힌트 화면을 보시고 질문 내용이 뭘까 하고 유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의원님들이 얼마나 또 시민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을지 첫 번째 힌트부터 볼게요. 자, 돈을 걷는 오늘 뇌물인가? 저도 약간 돈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다음 힌트 주세요. 2019년도 기준 11,367명이다. 네. 저 인원한테 저는 돈을 줬다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한데 접근이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맞아요. 뭔지 혹시 힌트 2개만 보고 아시겠어요? 저게 무슨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대학생, 학사모, 네. 졸업생. 자, 어떤 질문일까요? 저 부분은 아마 그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에 관련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힌트로 표시해 주신 것 같은데. 3가지 힌트로 유추해 본 결과 학자금 대출 관련 질문이 맞을지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학원생도 받을 수 없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학자금 대출은 뭐 대학생들에게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대학생 대출을 받는 그 사업을 좀 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정해서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예. 대학원 가야 되겠는데? 아니 이게 이자 지원이지 원금 지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 지원이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1.75 대 1. 경쟁률인데. 네, 경쟁률이죠. 자, 2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학교를 학교를 못 들어가서. X고 학생들이 네, 보이죠? 학교에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마지막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꿈이름 꿈이름 학교. 네. 알겠네요. 자, 힌트를 보고 떠올리는 게 있을까요? 예,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름 학교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예, 서울 같은 경우 매년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제도권 학교를 나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다른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굳이 질병이나 이런 거를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적응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상당 부분은 좀 자율적이고 다양한 배움을 찾아서 스스로 학교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학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보통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네. 공식 명칭은 이제 대안교육기관이고요. 네. 그 대안학교라고 해서 기존의 교육 체계를 좀 벗어난 새로운 교육 형태를 원하는 또 그런 부모님들,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있죠. 네. 그것이 다른 좀 이렇게 불행한 이유로 대안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유 말고 대부분은 기존 교육 체계를 좀 벗어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학교에는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입학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네. 대안교육기관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지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점차 같은 연령대 같은 학생들이니까 비슷하게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된 그런 방법을 조례를 통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 71위. 높은 편이 자, 뭘까요?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자, 집하고 학교를 다 어딜 뭐 경기를 떠나는 것 같네요. 자, 가정. 마지막 힌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박 청소년. 예,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만 15세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71위라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수리가 낮은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산재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낮으면 좋겠지만 네. 행복도를 물어봤는데 71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반성하고 분발해야 될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상훈 의원님 뭐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뭐 그에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면 말죠. 질문을 확인 안 했는데 너무 확신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트릭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서울시는 이 학교 밖, 우리 가출 청소년을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이제 네. 이렇게 부르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청소년 쉼터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크게 이제 청소년 이용 시설, 청소년 보호 시설, 청소년 상담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이 보호 시설이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유형 시설이자 또 정책입니다. 이 가출 청소년과 관련돼서 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교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여러 가지의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어서 뭐 기왕이면 뭐 가출 청소년이 안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좀 보금자리로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쉼터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 조례는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잘해서 오랫동안 가출해라 이런 것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기회를 얻어서 사회로 또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 이제 조례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요. 직업 체험이라든지 또 인턴십이라든지 진로 지도라든지 학교나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제 이 조례의 또 다른 또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가출 지원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네, 도움을 주는 조례였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IQ. 자, 두 번째 질문까지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정답으로 길라잡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어려워졌는데? 자, 어떤 질문일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까? 뭔가 지능, IQ가 나온 걸 봐서는 어떤 인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어떤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장학 퀴즈 출신이세요? 추론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뭐 그 행정부에서 영어를 지능을 지원하지는 않는데 그건 이제 다른 면회가 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IQ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자, 과연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배움이 너무 느려 걱정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움이 느린 거에 관련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나온 그런 사회적 용어는 아니고요. 느린 배움 또는 이제 장애와 비장애의 그 사이에 있다 해서 이제 경계선이라고 그런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표현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네.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좀 이게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이런 지능인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명칭을 하고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됐죠. 네. 그럼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 습득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방안 같은 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 우리 이제 행자위원회에서 그 올해부터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그렇게 전면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예전에는 그 학습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냥 뭐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장애는 또 아닌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좀 특별하게 좀 지원하는 또 이렇게 업무를 하는 그런 또 센터를 좀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아마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이 사회적 관심을 공론화하는 정말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 관심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좀 경무에 시달리시겠구나. 하지만 경무에 시달리시는 만큼 성과도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운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